자, 지난 시간 이제 이어서 생각을 할 건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들은 딱 두 가지밖에 없었던 것 같아. 너희가 명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나요? 또 조건을 이해하고 있나요? 명제는 뭐고 조건은 뭐였나요?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x 값에 대해서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기도 하면 조건이라고 했고, 명제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 참이 되고 거짓이 되는 게 판별이 되는 그런 문장이나 식이 명제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명제라고 하는 건 종류가 총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그냥 생명제라고 부르는 거. 그다음에 어떤이나 모든이나 어떤이 포함돼서 하나의 조건을 추가해서 만들어진 명제가 있었고, 이제 오늘 이야기할 세 번째 조건 두 개를 가지고 PX이면 QX이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만들어진 명제. 그리고 이 명제가 명제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명제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어. 됐죠? 그래서 얘를 PX이면 QX이다, 이거 그냥 P이면 Q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알겠죠? 저기는 저 두 개 P랑 Q가 각각 조건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여기는 얘는 이제 기호로 P이면 Q이다라고 해서 화살표로 저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표현을 보게 된다면, 아, 얘는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구만,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X가 4의 배수이면 X는 2의 배수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명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봐봐. 여기는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4의 배수인 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4랑 8이랑 10이랑 이런 애들이 있잖아. 그지? 근데 그런 애들을 다 유심히 살펴보면 거긴 걔네들은 전부 다 뭐가 돼? 2의 배수가 되는 게 맞으니까. 그죠? x가 4의 배수였다면 걔는 2의 배수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의 명제를 만들게 된다면 걔는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니까 걔는 명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야. 어렵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전체 집합을 1, 2, 3, 4, 5, 6, 7, 8이다 이렇게 잡아버리면 P라는 조건의 진리 집합은 4랑 8이 될 거고, 그렇죠? Q라는 진리 집합은 2, 4, 6, 8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봐. 이거이면 이거이다라는 이야기는 여기는 얘는 얘 포함되어 있고 얘는 얘 포함되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의 의미로 본다면 4랑 8을 완전히 뭐가? Q가 완전히 포함하고 있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P라고 한다면 알아서 걔는 Q였어. P에 있는 애는 당연히 Q에 있는 애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지. 됐어요? P에 있는 애는 Q에 있는 애야 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얘는 참인 명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 볼게. 여기는 요 반의 이름을 A반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오케이? A반이라고 가정해봐. 그럼 준희는 A반입니다. 라고 하면 걔는 맞는 말이지. 됐어? 그런데 반대로 한번 해볼까? A반은 준이에요. 라고 하면 걔는 틀린 말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포함 관계로 따졌을 때 뒤에 있는 게 앞에 있는 걸 완전히 포함할 수 있다면 거기는 걔는 맞는 말이 되면 참인 명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가 있었을 때 얘 진리집합과 얘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면 얘를 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결론을 얘기하면 P랑 Q가 포함 관계가 저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저 명제는 뭐가 된다? 참이 된다. 됐어? 그럼 첫 시간에 들었던 명제에서 조금 이제 의아함이 조금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첫 시간에 명제에서는 그냥 참 거짓을 판단하는 문장식 이런 걸 장난쳤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마치 무슨 국어 시간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아.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생각하는 명제,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라는 거는 조건을 두 개를 달고 있고 그 두 개의 조건은 각각 다 진리집합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확인한다면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명제의 참거짓을 뭘 가지고 판단하겠다?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판단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명제를 우린 집합으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 거야.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됐나요? 예를 들어서 x가 3의 배수이면 x가 2의 배수입니다. 이런 명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다시 얘가 P고 얘가 Q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은 전체 집합 똑같이 이렇게 가정한다면 P라는 녀석의 진리 집합은 3, 6이고 Q는 2, 4, 6, 8 이렇게 될 게 분명하잖아. 그럼 P라고 해서 분명히 걔가 Q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니 없겠니? 없을 거예요. 이유는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포함 관계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P가 Q 안에 쏙 들어가 있지 않아. 그지? 그러니까 6인 거는 뭐가 돼? 6은 2의 배수가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여기서 3이라고 하는 건 2의 배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3의 배수라고 해서 다 2의 배수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에요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여기는 얘가 거짓인 명제가 됐을 때 그 이유는 뭐가 되겠어? 얘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얘 거짓을 만드는 요인은 뭐야? 요 녀석이 요인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얘가 있음으로써 얘는 지금 P이면서 Q가 되지 않는 녀석들. 다시 P이면서 Q가 되지 않는 녀석들 때문에 얘는 이 명제가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는 이쪽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반례라고 부르게 돼요. 반례. 무슨 말이야? 반대되는 예예요. 여기는 얘가 거짓임을 밝혀주는 예입니다. 이 녀석이 존재함으로써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게 분명하니까 이 명제는 거짓이 될 수밖에 없군요. 이렇게 판단해 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됐어? 다시 한번 정리해봐. P이면 Q이다 꼴의 참거짓은 뭘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소리야. 결국은 P의 진리집합인 P와 Q의 진리집합인 Q의 포함관계로서 저기는 저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겠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거짓이다. 얘가 거짓이다를 밝혀줄 수 있는 얘는 결국 뭐가 된다? P 차집합 Q라고 하는 여기는 얘 P 차집합 Q에 있는 요 녀석들이 존재한다면 여기는 얘가 삑사리가 나 있는 거니까 밖으로 나가 있는 게 삐져나온 게 있으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괜찮죠? 오케이? 정리해 봅시다. 자, P이면 Q이다. 다시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의 참거짓은 뭘 가지고 판단한다?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가지고 판단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포함관계가 이렇게 성립되면 참이고 이렇게 성립되지 않으면 여기는 거짓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명제를 다 정리를 해보면 명제는 생명제와 모든과 어떤 해가지고 어떤 조건이 들어있는 이런 명제와 마지막으로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 이렇게 총 3가지의 명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위에서 2개는 뭐가 있다고 배웠어? 거짓이 있다고, 부정이 있다고 배웠었잖아. 맞아요? 그래서 위에 2개는 명제가 참이면 그 부정은 거짓이 되고요. 명제가 거짓이면 그 부정은 참이 됩니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생각하면 되는 거. 근데 지난 시간에 막판에 얘기했던 게 뭐였어?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는 그 참 거짓을 판단할 수가 그거의 부정을 생각하기가 힘들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고등교육과정 수준에서는 저기는 저 녀석의 부정은 없다라고 취급을 합니다. 됐어? 물론 이제 대학교에 가게 되면 사실 그건 뻥이었어요. 사실은 제 부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수준에서만 정확하게 수학을 생각하게 된다면 저기는 제 명제에 요 P이면 Q이다 꼴 요 명제의 부정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알겠죠? 너희가 수학과에 가서 이런 걸 할 게 아니라면 그죠? 그럴 때는 우리는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심지어 선생님도 수학 전공을 하지 않았죠? 나도 저기는 저 녀석의 부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몰라도 괜찮아 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됐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요 녀석 참거짓을 판단해 봅시다. 일단 첫 번째, 가정과 결론을 말해주세요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얘가 요거 이면 요거 이다라고 해서 여기는 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은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가 결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녀석이 가정이 되는 거고 여기는 요 녀석이 거짓이 뭔 소리야? 결론이 되는 거야. 요렇게 일단은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 됐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결론을 말해주세요. 그냥 앞에 게 가정, 뒤에 게 결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괜찮죠? 오케이? 넘어가서 자, 다음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해 주세요라고 주어져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얘들아 여기서 한 가지만 딱 얘기를 할게. 잘 봐봐. 여기는 조건이 230번 문제 있죠. 여기서의 조건이 지금 몇 개 있어? 2개가 있거든. 2개 보이니 얘들아? 그 2개는 요거랑 요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는 얘는 뭐예요? 여기는 두 자연수 x, y에 대하여 저기는 쟤는 뭐예요? 쟤는 전체 집합을 알려주는 애야. 그러니까 쟤는 대전제야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저기는 쟤는 그냥 대전제. 그냥 전제로 그냥 깔아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얘는 하나의 조건으로 치지 않아요. 전체 집합이 쟤입니다. 나는 x랑 y를 자연수 입장에서만 생각해 볼래요 라고 나한테 넌지시 전달해주는 입장이 되는 거고 실제로 이게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거고 이게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괜찮죠? 됐습니다. 그러면 이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럼 나는 여기는 여기는 요거 조건을 P라고 하고 얘를 Q라고 생각했을 때 진리집합 P를 생각해보고 또 진리집합 뭐를 생각해봐? Q를 생각해보고 거기 있는 걔네들의 포함관계를 생각해봤을 때 얘가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걸 지금 판단해 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해 주면 되잖아.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x, y 두 개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이 진리집합들은 순서상으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죠? 근데 곱한 게 짝수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1,2, 그다음 뭐 2,4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도 있겠어? 2,3 이런 것도 있고 등등등 이렇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괜찮니?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했어? x랑 y가 모두 짝수라고 했으니까 2,4 이런 애들만 있겠지. 양쪽 다 짝수인 애들. 그럼 그 포함관계가 지금 이게 성립해 안 해? 안 하지. 오히려 반대가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이 명제는 뭐가 됩니다? 거짓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진리집합만 관찰해서 그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만 생각해주면 저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여기는 이걸 딱 봤을 때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뭐야? 1과 2와 3과 6이잖아.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뭐야? 1과 2와 3과 4와 6과 12잖아. 포함관계 성립하는 거 확인했잖아. 얘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얘는 어때? x가 마이너스 2에서 몇 사이라고 줬어? 1 사이라고 줬어요. 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몇 사이라고 줬어? 4 사이라고 줬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있잖아. 여기 삑사리가 나 있는 상태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당연히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고 싶다면 나는 그 녀석 앞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 그다음 뒤에 있는 녀석의 진리집합 그걸 빠르게 구해준 다음에 걔네들의 포함 관계만 관찰해주게 된다면 저기는 저 명제의 참거짓이 판단이 된다는 소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지금 부정이 없다고 했었잖아.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는 부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얘는 부정이 없는 대신에 역이라는 애가 있고요. 이라는 애가 있고 대우라는 애가 있어. 이름도 되게 이상하죠. 역이라고 하는 건 되게 상식적이고 이라고 하는 거랑 대우라고 하는 건 좀 되게 이상한 것 같아. 일단 봐봐. P이면 Q이다 꼴이 있고 그 다음에 Q이면 P이다. 그 다음에 not P이면 not Q이다. 그 다음에 not P,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총 4가지 명제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 거거든. 여기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역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야. 그냥 두 개 자리를 역 바꿔주세요. 이런 의미야. 그래서 얘랑 얘가 무슨 관계? 얘랑 얘가 역의 관계에 있어. 두 개는 역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죠. 얘랑 얘도 어때 지금? 자리가 바뀌어 있는 형태잖아. 그지? 됐어? 얘를 가지고 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는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는 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제의 역, 이 명제의 역, 이 명제의 역, 이 명제의 역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해됐죠? 됐어? 그 다음에 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라고 하는 거는 교육 과정에서 사실 빠졌어요. 이라고 하는 건 빠지긴 했는데 그 의미가 되게 별거 없어서 그냥 같이 설명합니다. 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P면 Q이다 꼴이 있었어. 시우야. P면 Q이다 꼴이 있었어. 라고 했을 때 이 녀석도 부정을 하고 이 녀석도 부정을 해. 그럼 not P면 not Q이다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걸 가지고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드는 이 과정. 또 얘에다가도 not을 한 거고 얘도 not을 한 거니까 얘랑 얘의 관계가 이렇게가 이 관계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대우라고 해요. 대우명제예요. 라고 하는데 이 녀석의 대우명제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얘네들의 자리도 바꿔버리고 걔네들을 각각 부정한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자리도 바꿔버리고 부정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자리를 바꿔버리고 각각을 부정한 거니까 이렇게 되는 이 관계가 서로 대우 관계가 되는 거지. 여기는 얘를 대우하면 얘가 되는 거고 얘를 대우하면 얘가 되는 거야. 반대로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도 어때? 대우 관계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요 화살표로 이렇게 되는 얘네들이 대우 관계의 명제들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그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자. 잘 봐봐. 어떤 명제가 있는데 그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부정은 거짓이라고 했잖아. 됐어? 그 다음에 어떤 명제가 있는데 그 명제가 거짓이면은 그 명제의 부정은 참이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참거짓이 어때? 바뀌는 그런 상황이었지. 그러면 여기서 역이나 이나 대우 이런 것도 지금 참거짓에 대한 얘기, 그 중에서 연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관찰을 할 필요가 있거든,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P면 Q이다 꼴이 명제가 참이었다고 가정을 해봐봐. 라고 한다면 얘가 참이면 반드시 여기는 이 녀석이 참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가 참이란 소리는 뭐야? P가 Q에 완전히 포함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여기는 얘의 진리집합이 Q고 얘의 진리집합이 P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관계가 얘가 참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 됐어? 그럼 여기서 내가 얘를 뒤집어, 여집합을 하고 얘를 뒤집어, 여집합을 하면 얘도 뒤집혀라는 성질이 있어요. 이건 집합의 성질이죠. 됐어? 그러니까 얘의 여집합이랑 얘의 여집합을 생각해 봤을 때 그 포함관계가 뒤집어져 버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럼 이 녀석의 진리집합이 얘고 이 녀석의 진리집합이 얘니까 얘는 항상 이런 포함관계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라는 뜻이 되거든.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참이었잖아? 그럼 얘는 반드시 얘는 뭐가 된다? 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반대로 얘가 거짓이라는 얘기는 얘가 이게 안 된다는 소리잖아? 그럼 여기는 얘도 당연히 이게 안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도 거짓이라는 소리겠지. 그래서 얘가 참이면 얘가 참입니다. 그래서 또 얘가 거짓이면 여기는 얘도 거짓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해석해 줄 수 있어. 그럼 반대로 얘가 참이면 또 얘가 참이겠죠. 또 얘가 거짓이면 얘가 거짓일 거야. 그러니까 대우 관계에 있는 두 명제의 참 거짓은 똑같아요. 라는 결론입니다. 이해돼요? 다시 부정은 그 참 거짓이 바뀌었었잖아. 근데 대우 명제는 어때? 자리도 바꾸고 각각 부정을 했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 되는 거고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 되는 거야. 얘가 두 개는 연결돼 있고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이고 얘가 거짓이면 얘가 거짓이. 이거 두 개도 연결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는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의 포함관계는 성립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야? 얘의 참거짓은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는 뭐겠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P이면 Q이다가 참이었어. 얘가 참이었어 라고 한다면 P라는 거랑 Q라는 거랑 이런 포함관계가 성립해요 라고 말하는 거잖아.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얘가 성립하기 때문에 Q라는 거랑 P라는 거랑은 이게 성립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니? 는 또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얘국인 얘가 성립하는 거니? 라고 말할 수도 없겠죠. 상황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만약에 P라는 명제, 다시 P라는 집합과 Q라는 집합이 서로 똑같은 집합이었어. 두 개가 같은 집합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가 성립함과 동시에 얘가 성립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두 개가 만약에 다른 집합이었다면 얘가 성립할 땐 얘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 녀석의 역을 생각하면 Q이면 P다라고 하는 이 녀석은 지금 얘가 참이 될지 혹은 거짓이 될지에 대한 판단 자체를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이어진 거는 오로지 뭐밖에 없어? 대우명제밖에 없어.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명제의 부정에 관련된 얘기랑 우리가 명제의 대우에 관련된 얘기는 되게 의미 있는 얘기들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대우명제에 대해서 여기서 대우명제에 대해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거야. 핵심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알겠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라고 하는 거는 교육에서 빠졌어요. 요거는 무시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냥 있는 김에 그냥 같이 써준 것 뿐이에요. 알겠죠? 우리는 역과 대우를 관찰할 건데 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 참거짓이 알 수 없어. 대신에 대우명제는 서로 참거짓이 공유되는 상황이야. 여기까지 이해해 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봐봐. 내가 어떤 명제의 참거짓이 궁금했다고 쳐봐. P명 Q이다꼴의 명제의 참거짓이 궁금했는데 그 명제 가지고는 내가 뭔가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라고 한다면 내가 그 명제의 대우명제를 빨리 구해놓고 그 대우명제를 가지고 참거짓을 구할 수 있었다면 여기는 얘를 가지고 얘의 참거짓을 구했다면 얘가 참이었다면 원래 명제는 참이었던 거고 얘가 거짓이었다면 원래 명제는 거짓이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 그래서 마치 우리가 아까 뭐였어? 질문한 것 중에서 그 어떤 명제가 있는데 그 명제의 부정이 참인 걸 골라주세요 라고 했던 그 문제에서 걔 부정을 실제로 구하지 않고 그냥 일단 그냥 기본 명제가 거짓인 걸 찾아준다면 그 부정인 명제가 참인 걸 대신 찾는 거랑 똑같다라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여기서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얘를 가지고 찾을 수 있고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얘를 가지고 찾을 수 있고 이렇게 대우 관계에 있는 두 명제들은 그 참거짓이 공유가 될 테니까 그걸 가지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다시 정리하면은 보자. P면 Q이다 꼴의 명제와 그 대우 명제는 참거짓이 항상 일치한다. 이런 관계가 있다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여기까지 얘기가 그렇게 크게 어렵게 다가오지는 않을 겁니다. 됐어요? 천천히 한번 보자. 자,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것의 참 거짓을 판단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A, B가 실수라는 전제가 깔려 있고 여기 있는 요 녀석의 역을 먼저 해준다면 역을 구해주죠. 그럼 역은 뭐야? 그냥 자리만 바꾸면 되니까 A, B는 0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A가 0, 그 다음에 B가 0이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콤마라고 쓰는 콤마라고 하는 요 녀석은 의미 자체가 and, 그러니까 그리고의 의미. 그러니까 교집합의 의미. 그러니까 콤마의 의미입니다. 알겠죠? 제가 그게 아니었다면 또는이라고 반드시 써줬을 거야. 이런 식으로. 또는이라고 써줬을 거야. 그리고는 컴마로 대신해서 표현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예외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보통 2차 방정식의 근. 이렇게 쓰잖아요. 그지? 이건 좀 예외예요. 얘는 원래 근의 의미는 알파 또는 베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 얘는 콤마로 썼잖아. 그지? 그럼 얘는 알파 그리고 베타거든. 알파 그리고 베타라는 건 알파랑 베타가 교집합을 의미하는 건데 얘네들이 다르면 공집합이 돼버려서 근이 없어진다라는 의미가 되잖아. 얘는 이거 자체를 또는이라고 쓰기 귀찮으니까 근에서는 그냥 컴마로 대체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돼. 그게 아니라 그냥 컴마는 전부 다 그리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됐습니다. 그럼 찬찬히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 얘 대우명제를 쓰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면 뭐 하면 되겠어? 자리 바꿔주고 각각 부정 해주면 된다고 했었잖아.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얘는 A, B가 0이 아니다. 이면으로 바뀔 거고요. 그럼 얘는 이거 and 그리고 얘니까 이 녀석 통째로 부정을 하게 되면 A가 0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는 뭐가 되겠어? B가 0이 아니다. 이렇게 바뀌어 버릴 겁니다. 됐습니다. 그리고는 또는으로 바뀌어야죠. 됐어? 이건 조건 두 개가 그리고로 묶여 있는 상황이니까 그 조건을 부정한다면 또는으로 바뀝니다. 이런 얘기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얘네들의 참거짓을 판단해 주세요. 봐봐. A도 0이고 B도 0이면 두 개 곱한 건 당연히 0이지. 그럼 이 녀석이 뭐였어? 참이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따로 내가 구하지 않아도 무조건 뭐겠네? 참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한번 잘 봐봐 얘들아. 얘가 참인 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지. 둘 다 0이면 곱한 게 당연히 0일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참인 건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얘는 어때? A, B가 0이 아니면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다. 이건 좀 어때? 헷갈리죠. 쟤를 판단하는 거랑 얘를 판단하는 거 어때? 느낌이 좀 사뭇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는 명제가 원래 명제였다면 여기는 얘의 참거짓을 판단하기 위해서 나는 얘의 대우명제를 써가지고 그 대우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소리야. 아예 뒤집어 놓고 부정해버린다면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해 줌으로써 여기는 이런 명제의 참거짓을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까지 기억하면 돼. 괜찮죠? 그 다음에 역은 그 포항관계가 완벽하게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죠? 얘는 A, B가 0이면 A, B가 0이란 소리는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란 소리죠. 됐어? 그럼 얘는 A만 0이어도 돼. A가 0이고 얘가 1이면 돼. 그죠? 그 다음에 A가 0이고 B가 1이어도 괜찮아. 둘 다 0이어도 괜찮아. 이런 얘기잖아. 근데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야? 둘 다 꼭 반드시 0이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니까 그 집합의 포항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 됐습니다. 0,0 당연히 괜찮은 거잖아. 0,1도 되고 1,0도 되고 다 되잖아. 그지? 얘는 0,0밖에 안 되니까 포항관계가 이렇게 성립되는 거니까 얘가 성립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거짓입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2번 문제도 보자. 2번 문제. 자, 2번 문제 봤을 때 A가 0보다 크다 또는 B가 0보다 크다래. 이 녀석에 일단은 역을 먼저 써봐. 역은 뭐가 되겠어? 일단 A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 이면 A가 0보다 크다 또는 B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 됐죠? 그 다음에 얘 대우명제도 써볼게요. 얘 대우명제는 뭐가 되겠어? 그러면 뒤집어서 부정한 거니까 2만 부정하면 되겠네. 얘는 A 더하기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면으로 될 거고요.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고 그리고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이렇게 대우명제를 써줄 수 있겠네요.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참거짓을 판단할 건데 얘가 0보다 크거나 얘가 0보다 크면 얘가 된대. 일단 이거 참이니 거짓이니 판단하는 게 어때? 좀 곤란하긴 하지만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겠죠. 얘가 0보다 큰데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1이었어. 얘가 1이었어.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5였어라고 생각해봐. 됐어? 여긴 얘는 성립해 안 해? 안 하죠. 그러니까 반례를 찾았네 지금. 얘는 성립하지만 얘는 성립하지 않는 반례를 찾았네.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긴 얘는 뭐가 됩니다? 거짓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내가 구해보지 않아도 당연히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됐죠?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면 둘 중에 하나는 0보다 크네요 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이죠. 더했는데 0보다 컸는데 음수 두 개를 더해서 0보다 크게 만들 수는 없잖아.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0보다 컸어야 되는 거지. 맞아? 그래야 이게 될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요거는 또 뭐가 됩니다? 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됐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역과 대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크게 어렵진 않죠. 오케이? 충분히 해볼 만한 얘기인 것 같아.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일단은 우리 유형 문제 좀 풀고 와볼게. 유형 4번? 유형 5번인가요? 유형 5번이니? 유형 4번? 유형 4번. 자, 보자. P면 Q이다 꼴이 거짓임을 밝히는 거는 뭐라고 했어? 발례라고 했었잖아. 발례는 뭐라고? P 차집합 Q 쪽에 있는 녀석이 발례였다고. 발례 기억나죠? 요렇게 됐을 때 요 녀석이 발례였어. 됐죠?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Q이면 P에다가 거짓임을 밝혀달래. 그럼 얘는 지금 여기가 Q잖아. 여기가 지금 P잖아. 두 개 차집합한 요 녀석. 그러니까 요 녀석이 지금 뭐야? 발례의 집합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알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D, F, G가 답이 됩니다. 답은 4번이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넘어가서 다음 5번으로 바로 넘어가자. 그래서 명제의 참거짓을 뭘 가지고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 판단할 거예요. 라는 요 얘기야. 다음 중 참인 명제를 골라주세요라고 주어져 있어. 여기는 요 녀석들 찬찬히 보는 거야. 여기는 요거 봐봐. 얘는 지금 이걸 만족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잖아. 얘를 만족하는 건 1밖에 없잖아.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죠? 얘는 거짓입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럼 다시 저기는 제 역은 참이겠네요. 역은 포함 관계가 성립하니까 역은 참이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그 다음에 두 개 더한 게 양수면 곱한 게 양수인가요? 라고 주어져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더한 게 양수다. 얘가 만약에 5였어. 얘가 마이너스 2였어. 라고 생각한다면 두 개 더한 건 곱한 건 마이너스 10이니까 음수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거짓인 거는 뭘 찾아서? 발례를 찾아서 거기 있는 걔를 해결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적절한 발례를 찾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은 아예 어때? 똑같죠.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는 건 x가 1보다 크거나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이런 얘기고 x제곱이 1보다 크다는 것도 여전히 똑같은 얘기니까 포함관계는 성립한다고 볼 수 있겠지. 같은 집합이니까 성립해. 그러니까 얘는 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참 거짓을 판단하는 거야. 괜찮니? 다음 요건 어때? 요거이면 요거이다. 포함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죠? 앞에 건 요 가운데 껴있는 애고 뒤에 거는 이렇게 바깥쪽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포함관계 아예 성립하지 않지? 얘는 틀린 거야. 내각이보다 직각인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맞나요? 아니죠. 직사각형이죠. 실제로는. 됐어? 직사각형이죠. 여기 얘는 내각이보다 직각인 사각형 중에 직사각형도 있으니까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 아니잖아요. 그죠? 됐어? 그래서 얘는 틀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되게 쉽습니다. 쭉 넘어가고요. 근데 이제 너희가 풀 때는 있잖아. 너희가 풀 때는 이제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다 했거든. 오케이? 다 했어. 근데 너희가 실제로 문제를 딱 풀게 되면 그 난이도가 되게 높게 느껴질 거야.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야? 집합의 포함 관계만 관찰하면 된다는 소리잖아. 그럼 그 집합의 포함 관계를 관찰하는 게 쉽다면 되게 쉬운 문제겠지만 그 집합의 포함 관계를 관찰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거기는 그냥 되게 어려운 문제로 바뀌게 될 거거든. 됐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쳐봐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 그럼 여기는 집합의 포함 관계로 생각하기가 사실 어때? 좀 난해합니다. 그렇지 않니? 됐어? 제 집합의 포함 관계, 얘의 진리 집합은 도대체 뭔데? 얘의 진리 집합은. 그냥 이걸 내가 하나씩 1, 2, 3 이거 되는 거 맞잖아.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 마이너스 1, 2.3, 5 이런 것도 있을 거 등등등등등 개 많을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또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됐어? 그러면 이렇게 아예 집합의 조건의 진리집합 자체를 내가 해석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으면 얘를 어떻게 접근해주면 될까? 아예 그냥 얘이면 얘이다라는 그 말 자체가 진짜 실제로 참인지 거짓인지 너희가 실제로 그냥 구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A, B, C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지. 그다음에 여기 A, B, 그다음에 여기 B, C 이렇게 돼 있었지. 그럼 내가 지금 얘를 통해서 얘를 직접 만들 수 있나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거든. 됐어? 근데 여기는 요 녀석을 보면은 그냥 B를 쏙 빼고 생각하면 얘는 당연히 이게 성립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얘를 통해서 얘를 만들려면은 그냥 양변에 뭘 해주겠다는 소린데 B를 곱해주겠다는 소린데 B를 곱해주겠다는 소리는 이 녀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뭐 해야 돼? 생각해 봐야 되잖아. 얘가 양수면 그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가면서 이렇게 갈 거고 얘가 음수였다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가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그러면 여기는 얘 부등호, 그러니까 얘 부호에 따라서 얘가 성립할 수도 있고 얘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 됐습니다. 그럼 이건 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무조건 성립한다고 해야 참이 되는 거니까 여긴 얘는 거짓입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어. 그럼 반례는 뭐냐? 언제 이런 현상이 발생해? 언제? B가 음수인 상황이면 발생하는 거잖아. 그럼 내가 반례를 하나 들어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반례는 어떻게 들면 되겠어? 그냥 대충 하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5 이런 식으로 하나 들어버리면 일단 얘는 성립하는 게 맞는데 그지? 이거랑 이거 곱하면 얼마고? 4고 이거랑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10 다시 이거랑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5가 될 테니까 반대로 얘가 더 커지네? 이건 성립하지 않네? 라고 해서 얘는 성립하지만 얘는 성립하지 않는 반례를 찾아내면은 얘가 거짓임을 밝혀줄 수 있어. 알겠나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건 어때요? 근데 여기는 얘도 의미를 한번 잘 봐야 되는데 얘가 의미하는 거는 봐봐. A-B가 0이거나 또는 B는 C입니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야. 됐어? 근데 얘가 의미하는 건 뭐죠? A는 B이고 and B는 C입니다. 이런 뜻이지. 됐나요? 얘는 애시당초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얘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라고 한다면 얘가 하나의 P라는 조건이고 얘가 Q라는 조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는 P 그리고 다시 P 또는 Q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P 그리고 뭐가 되는 거야? Q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얘의 진리집합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P, Q의 합집합이 되는 거고 얘의 진리집합은 P, Q의 교집합이 된단 말이야. 됐어? 그러면 여기 P가 있었고 여기 Q가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합집합은 이만큼인데 교집합은 요만큼이란 말이지. 됐나요? 그러면 지금 합집합이 교집합에 포함되나요? 아니죠. 반대는 되겠지만 얘는 성립하지 않죠.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포함하게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얘는 틀렸군요. 그럼 니은 디귿이 틀렸기 때문에 기억은 맞았군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다 하나씩 꼼꼼하게 따져봐야죠. 여기 얘도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얘가 의미하는 거는 반대로 A가 0이고 B가 0입니다가 되는 거지. 근데 얘는 뭐야? A가 0이거나 B가 0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죠? 포함하게 이렇게 성립하는 게 맞겠네. 됐어? 그러니까 얘는 맞는 복이야. 이런 식으로 따져주는 거. 그러니까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판단하기만 하면 사실 P면 Q덕거의 명제가 끝나는 거긴 한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때문에 여기는 얘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P면 Q덕거의 명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조건들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방정식, 부등식, 뭐 삼각형, 사각형 뭐 이런 거 등등 해서 순서상 등등 해서 되게 다양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야. 거기는 걔네들 가지고 내가 집합의 포함 관계를 찾아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문제가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는 진짜 한도 끝도 없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하면 되겠어? 하나의 명제, 다시 하나의 집합. 이 집합들의 원소들이 어떤 녀석들이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나씩 꼼꼼하게 해주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걸 수도 있고,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걸 수도 있고, 수학 상에서 배웠던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수학에서 앞에서 배웠던 개념들 중에 내가 구멍이 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내는 느낌으로 공부해주면 되게 좋아요. 알겠죠? 내가 지금 이 해석을 못하고 있구나. 그럼 나는 지금 이 파트가 지금 부족하구나. 그럼 거기 있는 게를 부족하니까 거기 있는 게를 찾아보면 됩니다. 아니면 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아마 너희가 실제로 숙제를 해보면 질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단원이 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우리를 되게 괴롭히는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개념은 별거 아닌데 그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 별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되게 힘들게 느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유형 6번으로 가봐. 자,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참것을 판단한다고 했으니까 다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그냥
진리집합들을 딱 줘놓고서는 여기는 얘를 가지고 얘네들의 참거짓을 판단해달래. 그럼 나는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만 관찰하면 되는 거야. 괜찮죠? 그러면 얘는 어때? 얘의 진리집합은 R이잖아요. 얘의 진리집합은 Q잖아요. 그러면은 Q 안에 R이 있나요? 아니면 삑사리가 났네요. 얘는 거짓입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된다. 됐어? 다음, 여긴 얘는 뭐겠어? 얘는 P, 이고니까 교집합 Q였을 거. 얘는 P였을 거야. 보지 않아도 얘는 무조건 성립하겠죠. 됐습니다. 저건 무조건 성립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참이 되는 거야. 얘는 어때요? P 또는 Q. 얘는 P, 합집합 Q와 R의 포함관계를 봐주세요. P 합집합 Q라고 하는 이만큼이 될 때 그 안에 R이 쏙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니까 얘는 확인되니까 맞는 참인 명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아예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주어져 있으면 너무나도 어때? 행복한 문제가 되는 거야. 왜? 개념 자체는 되게 심플하니까. 알겠죠?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거나, 오케이? 이런 식으로 부등식으로 돼 있다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어떤 대수학적인 개념으로 돼 있다거나, 이런 느낌들이 우리의 난이도를 되게 높이는 느낌들이 됩니다. 알겠죠? 봅시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 7번 문제에서는 뭐야? 아까처럼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그냥 집합을 이렇게 조건을 줌으로써 얘랑 얘 뭘 생각해? 진리집합을 직접 생각하게끔 만들어주고 얘가 참이 된다고 나한테 알려주고 있으니까 얘의 진리집합이 얘의 진리집합을 완전히 포함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야? Q라는 집합이 있는데 걔는 X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3분의 K에서 10 사이였어. 그 다음에 P라는 조건이 있는데 집합이 있는데 걔는 X바해서 마이너스 2에서 K 사이였어.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이걸 만족하게끔 하는 K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K의 정수값의 합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라고 해석해주면 됐어? 그럼 여기는 이 명제 문제가 갑자기 집합 문제로 바뀌었지. 집합에서 이런 문제 풀어봤었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는 해석만 한번 해봤더니 걔가 갑자기 집합 문제로 바뀜으로써 이제 집합 문제를 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집합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뭐니까 부등식이니까 우린 수직선을 가지고 저긴 제 포함관계가 저렇게 성립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직접적으로 찾아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 얘가 이렇게 돼서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었을 거고 여기 K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거기 있는 걔를 Q가 완전히 포함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지금 10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이쪽에 지금 마이너스 3분의 K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 등호 있으니 둘 다 등호 있으니까 얘는 같아져도 괜찮을 것 같고 얘가 등호가 없네. 그냥 같아지면은 포함이 되지 않겠네. 얘는 이렇게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는 요거랑 요거 연립해서 K 범위를 구해주고 그 안에 있는 정수값들을 구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요 문제 해결 전략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 계속 이렇게 연계돼서 나오게 돼. 우리가 지금 명제 단원을 하고 있지만 이게 명제로 느껴지니 이젠 집합으로 느껴질 거야. 알겠죠? 그래서 P면 Q이다 꼴의 명제가 우리가 되게 중요한 명제라고. 중요한 명제. 왜? 집합을 가지고 장난치는 명제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는 P면 Q이다 꼴로 형성이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시우 졸려 죽어요, 지금. 깼어? 지금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안 왔던 친구들 졸려 죽어요. 그쵸? 서연이, 준서, 졸려 죽어, 지금. 넘어가. 다음, 8번은 이번에 숙제였고, 쭉 넘어가서, 그 다음에 역과 대우의 참거짓,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 역을 그냥 직접 구해준 다음에 그 역을 가지고 참거짓을 판단하면 되는 거야. 따로 선생님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괜찮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그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인 명제를 골라달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원래 명제가 참이어야 되고, 그지? 그 다음 걔 역도 참이어야 된다는 소리로 해석할 수 있잖아. 얘 대우가 참이니까 얘가 참일 거란 말이야. 그럼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P와 Q의 포함관계가 얘는 뒤집어져 있는 상황인데 두 개가 다 이렇게 포함관계를 갖게 된다라는 뜻은 결국 P랑 Q가 서로 같은 집합이었어라는 뜻이겠지. 됐어? 그러니까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인 거는 얘의 진리집합과 얘의 진리집합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끔 하는 걸 찾아주세요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원래는 얘 3차 방정식이 근 몇 개? 3개지만 얘 근 중에서 하나는 1이고 나머지 2개는 오메가잖아요.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되는 거잖아. 근데 x는 실수, y는 실수라고 줬으니까 여기서 얘의 진리집합은 1밖에 없었던 거고 얘의 진리집합도 1밖에 없었어. 2개 서로 같은 거기 때문에 얘는 2개 다 성립하는 맞는 보기야.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계속했던 얘기들을 가지고 장난칠 수밖에 없는 거야. 됐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앞에 선생님이 개념으로 설명했던 그 이야기들이 전부 다 해결 전략들이 돼서 거기 있는 그 상황들, 그 안에 있는 집합들,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의 걔네들 내용물만 바뀌면서 다 똑같은 해석을 계속 똑같이 하고 있는 중이야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집합 문제가 되는 거야. 됐습니다. 오케이? 봅시다. 두 실수 xy에 대해서 여기는 얘이면 여기는 얘이다가 참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잘 봐봐. 여기 얘가 참이 되게 하는 게 너무나 어때? 어려운 일이란 말이야. 실제로 딱 봤을 때. 이유는 뭐냐면 또는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 또는이라는 거. 항상 또는이라는 건 우리가 합집합을 의미하게 되잖아. 합집합은 얘가 되는 것도 되고 얘가 되는 것도 되고 요것만 되는 것도 되고 요것만 되는 것도 둘 다 되는 것도 되고 다 되는 거라서 얘는 총 3번에 걸쳐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 근데 저 또는이라고 하는 걸 뭘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리고로 바꿀 수 있다면 교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면 둘 다 동시에 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배수나 약수의 집합에서도 뭐였어? 공약수, 공배수의 개념으로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잖아. 그지? 항상 또는이라는 건 나한테 불편함을 가져다 준다고. 됐어? 그러면 얘 또는 때문에 되게 곤란해. 그럼 뭐 하면 되겠어, 얘들아? 얘 대우명제를 구하면 되는 거야. 왜? 대우명제를 구해버리면 쟤를 뭐 할 게 분명하니까 자리도 바꿀 거고 부정할 게 분명하잖아. 그럼 이 녀석을 부정해버리면 그 또는이 뭘로 바뀌겠어? 그리고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러면 생각하기가 어떻겠어? 훨씬 더 쉬워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런 명제를 봤을 때 이 명제가 참이 되고 싶었어. 그냥 얘 대우명제를 빠르게 한번 써보는 거야. 얘 대우명제는 뭐가 되겠어?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y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다로 생각할 수 있고 얘가 참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뜻인 거죠. 이해됩니다? 그럼 우리가 얘랑 얘를 통해서 뭘 만들 수 있어? x 더하기 y라고 하는 녀석이 2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는 결론을 만들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러면 x 더하기 y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성립합니다인데 얘가 얘 어때? 포함돼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 됐나요? 그러면 지금 상황을 봐봐. 여기가 지금 2였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뭐야? 어디 있어야 돼? 얘를 얘가 완전히 포함하려면 여기에 a가 잡혀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 되겠지. 결과적으로 a는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군요.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집합 문제처럼 느껴지니 부등식처럼 느껴지니 부등식 문제잖아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집합이라는 단원 자체가 이런 애예요. 오케이? 그리고 정말 다행이게도 오늘 선생님이 아예 명제를 끝낼 생각이야.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제 집합과의 지긋지긋한 인연이 오늘까지란 소리입니다. 알겠죠? 이 집합이 진짜 되게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난이도를 집합 안에 있는 내용물로 난이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힘든 거야. 집합 자체의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너무나 쉬운 얘기일 수 있는데 그 집합 안에 내용물이 얼마나 어렵느냐로 따라서 여기는 난이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건 처음 배우는 사람이랑 나중에 그러니까 두 번째 이상 배우는 사람들이랑 차이가 별로 없어요. 오케이? 앞에 개념들이 얼마나 잘 잡혀 있나, 그러니까 여태까지 수학을 열심히 해왔나 안 해왔나 이런 것들로 난이도가 결정된다는 소리가 되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쪽 단원이 너무 힘들었을 텐데 그 집합의 지긋지긋한 어려운 계산들은 오늘로써 마지막. 나는 마지막. 너희들은 풀어야 돼. 풀어야 마지막. 알겠죠? 어쨌든 그렇게. 그리고 그게 다행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얘들아 그 다음 단원은 훨씬 더 어려워요. 다음 단원은 이제 절대 부등식까지 장난치는 이렇게 부등식의 증명 이런 걸 할 거예요. 그거는 훨씬 더 한술기압 평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이런 거 들어봤니?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오케이?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그거. 소리 경험해봤지? 되게 어려웠어, 지금. 명제가 끝나면 이제 바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그게 끝나면 이제 드디어 대망의 함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 해피한 상황이죠. 함수까지만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재밌을 겁니다. 알겠죠?
근데 희한하게 선생님이 재밌어 하는 건 다들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절대분식 되게 좋아하거든. 명제는 진짜 싫은데. 오케이? 일단 가볼게. 쭉 가보자. 그 다음에, 네, 여기까지 하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자, 이제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별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그대로야. A이면 B이다. 그다음 B이면 C이다. 라면, A이면 C이다라는 결론을 만들 수 있겠지. 그 얘기가 3단 논법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다시. P이면 Q이고 Q이면 R이기 때문에 P이면 Q였다가 R이 되면서 바로 P이면 R이다가 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이게 3단 논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세조건 PQR이 있는데 이거 두 개가 참이래. 그랬을 때 다음 중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걸 골라주세요. 가장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잘 봐봐 얘들아. 문제에서 이거랑 상관없이 P이면 Q이다를 줬고 그 다음에 Q이면 R이다를 줬다고 한번 쳐보자. 됐어? 그럼 내가 얘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참이다라고 확정을 지을 수 있는 명제가 뭐가 있을까? 그치? P이면 R이다. 이거 무조건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또 어때? not Q이면 not P이다도 무조건 만들 수 있지. 왜? 이게 참이니까 얘 대우명제 참일 거란 말이야. 이해돼? 여기는 얘를 가지고 대우명제를 써보면 not R이면 뭐가 되겠어? not Q다. 너 무조건 참이지. 얘 대우명제 not R이면 뭐가 된다? not P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참이면은 이렇게 네 개인 참이명제를 만들 수 있어. 이게 어때? 문제 만들기 너무나 좋은 조건이지. 네 개가 참이란 소리야. 우리는 오지선다를 풀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만들면 될까? 일단은 제일 먼저 너희가 해야 되는 건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일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죠? 그래서 여기 Q가 연결고리가 됐으니까 일단은 뭘 얻을 수 있어? P이면 not R이다 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잖아. 됐어? 그 다음 각각 뭘 얻을 수 있어? 요 녀석의 대우명제. not Q이면 not P다. 그 다음에 얘의 대우명제 R이면 not Q이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얘의 대우명제 R이면 not P이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개가 다 참이니까 거짓인 거 하나 골라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거 몇 번이 됩니다? 4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세요라는 문제인 거예요. 알겠지? 3단 논법은 진짜 쉬운 녀석이다. 너무 쉬운 녀석이다. 근데 얘를 가지고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봐봐. 뭔가 되게 불편하게 생겼잖아. 이건 진짜로 국어야, 국어. 그지? 이거는 진짜 수학의 느낌이 1도 없어요. 그지? 근데 이걸 수학의 느낌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기호화 시켜주면 돼. 알겠죠? 다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을 P라고 하자.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을 Q라고 합시다. 그럼 나는 일단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야 라는 사실을 얻은 거야 라고 생각해봐. 괜찮죠? 그러면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뭐야? not P겠지 뭐. 그 다음에 산책을 좋아하지 않는다? not R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됐어? 산책을 좋아하는 사람을 R이라고 생각한다면 쟤는 not R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나한테 뭘 준 거야? not P이면 not R입니다 라는 사실을 준 거라고. 됐어? 그럼 얘네들 가지고 연결을 할 수 있어? 없어? 현재? 없죠. 그럼 일단 뭐 해볼까? 이건 요 녀석의 대우명제를 써보자. 그럼 얘는 R이면 뭐가 된다? P이다가 될 거야. 됐어? 그럼 이제 얘랑 뭐가 돼? 연결이 되죠. R이면 P고 P면 Q니까 얘는 R이면 뭐가 된다? Q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이 녀석의 대우명제는 not Q이면 not R이다가 되는 거고 이 녀석의 대우명제는 not Q이면 뭐가 되겠어? not P이다가 되겠지. 그러니까 현재 가능한 거. 여기는 이 녀석들은 전부 다 가능한 녀석들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됐어? 그럼 이제 찾아보는 거지. 시작이 뭐야?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산책을 좋아하는 사람, 산책을 좋아하는 사람,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잖아. 그지? 그럼 천천히 찾아봐. 시작되는 거야. 얘는 뭐겠어? Q가 등산을 좋아한다 였잖아. 맞아요? 그럼 not Q는 뭐야? 등산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지. 그럼 보기에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건 패스. 됐죠? 그 다음에 얘는 not Q 똑같네? 패스. 됐죠? 얘는 어때? R이 뭐였어? 산책을 좋아하는 사람. 맞아? 산책을 좋아하는 사람 있니? 있네. 산책을 좋아하면 P라고 했어. P는 뭐야? 운동을 좋아한다. 이거잖아. 그지? 산책을 좋아하면 운동을 좋아한다. 있나요? 산책을 좋아하면 운동을 좋아한다. 없네요. 그죠? 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보자. 산책을 좋아하면 뭐야? 얘는 등산을 좋아한다. 산책을 좋아하면 등산을 좋아한다. 있네? 그쵸? 답은 4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찾으면 수학 같죠?
됐습니다. 처음에는 국어 같았잖아. 얘는 수학 같잖아.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건 너희가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숙제로. 그냥 하면 돼. 알겠지? 우리의 논리력을 한번 믿어봐. 알죠? 해보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오케이? 마지막 주제. 자, 보자. 잘 봐봐. 일단은, 이제 요 얘기만 하면 오늘 얘기는 끝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문제만 탕탕탕탕 풀어버리면 오늘 얘기 완전 끝입니다. 자, P이면 Q이다 꼴. 요 녀석이 만약에 참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얘를 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P이면 Q이다 해서 짝대기를 하나 더 붙여서 나타냅니다. 됐어? 다시. 여기는 요 기호랑 요 기호 두 개의 차이가 뭐야? 요 기호는 그냥 말 그대로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입니다. 라는 뜻이고 얘의 의미는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가 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됐습니다. 그냥 기호를 저렇게 우리끼리 약속을 하자. 이런 거야. 됐어? 그럼 저렇게 됐을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돼 있는 요 녀석을 가정이라고 불렀었고 요 녀석을 결론이라고 불렀었잖아. 근데 그 명제가 참이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요 결론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고요. 뒤에 있는 요 녀석을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요. 됐어? 다시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여주기로 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됐나요? 다시 충분 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여놨고 필요 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요거에 대해서 이해를 잠깐만 좀 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잘 봐봐. 선생님은 사실 이걸 딱 봤을 때 처음에 되게 의아했었어. 이게 의아했었어. 왜냐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래 지금 현재. 그럼 그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는 어때요? 이렇게 되죠. 그지? 그러면 누가 봐도 얘가 충분해 보이지 않니? 그죠? 누가 봐도 얘가 필요해 보이지 않니? 근데 이상하게 얘를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 얘를 필요 조건이라고 하고 있었어. 오케이? 그래서 이게 처음에 왜 이름을 이렇게 줬을까? 이름을 짓는 것도 좀 정확한 논리에 의해서 짓는 게 당연히 좋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왜 이름을 이렇게 줬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 그랬더니 너무나 사실 합당한 이유가 있었어. 오케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리야. 소리 이상형이 어떻게 돼? 구강 구조가 안 예쁜 사람들. 구강 구조가 안 예뻐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고요. 또 키는 178 이상이 있고 또 너만 보는 사람. 그러니까 눈이 그래. 어딜 가도 계속 이러고 너만 보고 있는 그런 사람. 봐봐. 그럼 잘 봐봐. 처음에 구강 구조가 특이한 사람. 구강 구조가 특이한 사람이 좋대. 그리고선 선생님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 선생님 구강 구조가 너무 나의 이상형이에요. 그랬어. 그럼 진짜 구리다는 소리잖아. 그지? 어쨌든 다시 보자. 첫 번째, 구강 구조가 특이한 사람이 있대. 그러면 봐봐. 내가 이 하나의 조건을 달아줌으로써 지금 세상에 있는 남자들이 쫙 있었을 때 그 중에서 구강 구조가 예쁜 사람들은 다 탈락이지 일단. 됐어? 그 다음 거기서 170 몇 이상? 8 이상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178 이하인 사람들은 다 탈락이지. 그래서 거기다 마지막 뭐라 그러지? 얘만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얘만 이렇게 못 보는 사람은 탈락이잖아. 그지? 봐봐. 조건이 하나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어때? 점점 범위가 줄어들고 있지. 그러니까 범위가 줄어든다는 건 무슨 얘기야? 조건이 많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범위가 더 작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가 조건이 훨씬 더 충분히 많았던 거고. 됐어? 그러니까 얘가 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을 갖췄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얘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이렇게 큰 거 안에. 얘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추가해 줌으로써 이 범위를 다시 줄여줄 필요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이 얘가 되려면 얘는 어떤 조건이 더 뭐했어? 필요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죠? 그 결론은 뭐야? 선생님 구강 구조는 구리다. 이게 결론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칭찬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자, 어쨌든 가봅시다. 그래서 여기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얘를 뭐라고 불러? 필요 조건이라고 부른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됐어요? 좋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전문 용어로 정확하게 쓰면 어떻게 써주냐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이렇게 써줘요. 오케이? 그 다음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봐. 이 말은 어때? 세 개가 다
똑같은 말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말로 나한테 줄 수도 있고요. 이런 말로 나한테 줄 수도 있어. 결국 이런 말이나 이런 말은 전부 다 나한테 이거 하나를 전달해주고 싶었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봐봐. P가 Q이기 위한 뭐래? 충분 조건이래.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야겠어? 여기 이거이면 이거가 참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자리가 충분 조건 자리였으니까 얘가 P여야 된다는 소리고 얘가 Q여야 된다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 나한테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이거였어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문장도 어때? 똑같아. 이렇게 돼 있는 얘가 참이라고 했는데 얘가 충분 조건 자리, 얘가 필요 조건 자리였으니까 여기는 Q가 필요 조건이래. 그럼 여기는 얘가 Q가 되는 거고 여기에 P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알겠죠? 그래서 얘가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주어가 P라면 이렇게 읽는 거고 주어가 Q라면 이렇게 읽는 건데 이렇게 읽는 두 개가 결국 얘를 읽은 거잖아. 반대로 말하면 이런 문장을 내가 전달받았다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이거 참인 명제를 하나 나한테 던져주고 싶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외우라고 이제 막 외우라고 어떻게 외우라고 하냐면 얘는 뭐 충분하니까 주는 거고 얘는 필요하니까 받는 거야. 화살표 입장에서 이렇게 외우라고도 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화살에 맞았잖아. 그래서 피가 나니까 필요 조건이야 라고 외우라고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든 외우라는 소리예요. 그냥 이름을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앞에 게 충분 조건, 뒤에 게 필요 조건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외워서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선생님이 구강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너희가 이해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특이한 상황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다라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 이런 상황은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 양쪽 화살표로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필요 조건도 되면서 동시에 필요 충분 조건도 된다. 이렇게 나타내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얘가 나한테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이 녀석을 전달해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명칭을 추가한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이름을 저렇게 붙여놨으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이런 식의 상황을 받았을 때 지금 딱 봐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것은 이렇게 해줬잖아. 그지? 그럼 필요 조건이니까 어때? 필요 조건이니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필요 조건이니까 이쪽에 P가 들어가야 되고 이쪽에 Q가 들어가야 돼 라는 이런 사실을 나한테 전달해 준 거고 됐어?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면 안 돼 이걸 전달해 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이해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Q라고 하는 거랑 P라고 하는 거랑 이렇게는 돼야 되는데 두 개가 같아서는 안 될 것 같아. 같은 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됐어? 그럼 이제부터 무슨 얘기로 바뀌어버려? 여기까지 해석이 끝났다면 이제부터 전부 다 그냥 집합 얘기로 바뀌어버리는 거. 됐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잖아. 얘를 만족하는 건 2잖아. 그러면은 얘가 얘를 완전히 포함하는 거 맞잖아. 그지? 서로 같지도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1번이 답이네. 이렇게 그냥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됐나요? 나머지 것들도 그런 식으로 다 해석해 보면서 하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이 너희들을 되게 많이 괴롭히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 집합 안에 들어있는 저 녀석의 진리 집합의 원소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 고민들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건 이제 명제의 문제가 아니라 집합의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알아놓으면 되게 좋은 거.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인 두 조건을 가지고 동치라고 부르는 동치. 똑같은 조건이다. 동치 이렇게 부르는데 필요 충분 조건인 조건들을 미리 내가 알아놓고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오케이? 그래서 대표적인 녀석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둘 다 0이다랑 동치인 것은 얘랑 얘겠지. 됐어? 얘랑 얘겠지. 그러니까 얘랑 얘가 말하는 게 결국은 얘를 말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 컴마 대신에 또는이 들어가 있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얘를 말하는 거랑 똑같겠지. 얘랑 얘가 동치가 되는 거야. 얘가 또는으로 바뀐다. 알겠죠? 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것 같고.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치 관계들을 우리가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리집합 포함 관계 딱 여기 보고 이제 봐봐. 289번 보세요. 전체 집합에 대해서 이렇게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봐봐. Q라고 하는 거랑 R에 대한 지금 무슨 조건인지를 밝혀주세요 라고 되어 있었잖아. 그럼 나는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만 살펴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Q가 여기 있었고 R이 여기 있었어. 다시 Q가 그럼 R을 완전히 포함하는 형태네. 그러면은 얘는 R이면 Q이다가 뭐겠어? 참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그 Q라고 하는 건 뭐가 된다? 필요 조건이 된다? 아, 당연히 맞는 보기가 되는구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하던 생각에 그냥 명칭 2개 정도 추가됐구나. 필요 조건이라는 명칭, 충분 조건이라는 명칭,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명칭까지 3개구나. 3개가 추가됐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자, 요것도 볼까? 얘는 지금 not P, 다시 not P라는 거랑 지금 not Q라고 하는 걸 관찰하고 싶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not P랑 not Q를 관찰하는 건 어때? 좀 되게 귀찮죠. 그죠? 그러니까 뭘 관찰하면 되겠어? 차라리 그러니까 얘의 진리집합인 요 녀석을 관찰할 건데 이걸 관찰하는 것보다 일단 P와 Q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먼저 관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됐습니다. 그래서 P와 Q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생각해봤더니 얘는 어때? 아무 관계가 없었네. 근데 포함되지 않아. 그냥 포함관계 성립하지 않아. 얘도 포함관계 성립하지 않으니까 여기는 아무 관계도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라고 말할 수 없어.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포함관계가 성립됐을 때만 거기는 걔를 무슨 조건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겠지. 괜찮죠, 얘들아? 오케이? 좋아요.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다음 14번. 벌써 14번까지 왔어요. 자, 약속한 시간이 8분 남았네요. 빨리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자, 봐봐. 세 조건 PQR이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거랑 이거랑 이거로 주어져 있는데 처음에 뭐라고 줬어요? Q라고 하는 녀석은 P이기 위한 뭐래? 필요 조건이래. 아, 그러면 Q가 여기 달려야 되고 P가 여기 달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 하나 준 거구나. 이게 첫 번째 해석.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은 뭐가 되겠어?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아, 그럼 R이 이쪽에 달려야 되고 P가 이쪽에 달려야 되는구나. 이게 두 번째 해석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 됐습니다. 그러니 결국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는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지. 괜찮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가보는 거야. 좀 수직선 딱 그려놓고 가보는 거야. R, 저기 있고 P를 줬네. P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 사이라고? 2 사이라고 이렇게 지금 P를 줬어. 됐나요?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줬어? R이라고 하는 0에서 B 사이, B에서 0 사이인데 얘가 지금 P 안에 쏙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여기가 0이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B가 있어야 되잖아. B가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요 녀석이 지금 등호가 다 들어가 있겠네. 요 녀석이 지금 R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야? Q는 지금 얘를 완전히 다 포함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Q는 지금 어디 있어야겠어? 여기에. 그지? A. 이렇게 잡혀서 이렇게 된 게 지금 뭐여야 돼? Q여야 돼.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묻고 있는 게 뭐였어? A의 최대값. A는 어디까지 갈 수 있니? 마이너스 1까지 갈 수 있겠네. B는 어디까지 갈 수 있겠어? 여전히 마이너스 1까지 갈 수 있겠네.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겠네.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답이겠죠. 이런 얘기. 됐어? 그러니까 봐봐. 여기 뒤에서부터의 해석은 어때? 다 똑같잖아. 그치? 결국은 이 문장을 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냐? 이 문장을 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냐가 지금 배운 마지막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런 것들만 추가되면은 여태까지 했던 얘기가 다 똑같은 얘기의 반복인 거밖에 안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마지막 15번 개념도 뭐예요? 필요 충분 조건과 뭐래? 3단 논법이래. 그죠? 아까 했던 얘기 똑같이 또 반복되겠네. 그죠? 3단 논법 나왔으니까. 그럼 봐봐. P, Q, R에 대해서 뭐라고 줬어요? P라고 하는 건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이거 준 거고. 그 다음에 not Q라고 하는 건 필요 조건이래잖아. 뭐이기 위한?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준 거야.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또 뭐해?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거. 그지? 그럼 또 마찬가지로 연결고리를 이어주면 되잖아. 근데 연결고리가 지금 없으니까 이거를 대우명제를 먼저 해서 Q이면 not R을 먼저 만들어주고 not R을 먼저 만들어주고 얘랑 이어봤더니 얘는 P이면 not R이 될 거고 얘 대우를 해봤더니 R이면 not P가 될 거고 얘 대우를 해봤더니 not Q이면 not P가 되겠지 뭐 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네 개들이 보기에 각각 당연히 있을 거고 없는 거 하나 찾아주세요라는 문제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이게 지금 우리 명제에서 하고 싶은 마지막 얘기 오늘의 핵심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정도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생각보다 어때? 별거 없어. 그렇지? 핵심만 딱 잡아봐봐.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의 핵심만 딱 잡아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명제에는 총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생명제가 있고 모든 것 어떤을 포함하는 명제가 있고 P이면 Q이다꼴의 명제가 있어. 그 P이면 Q이다꼴의 명제가 다 집합까지 장난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었고 이 명제는 처음에 뭐가 있어? 부정은 없지만 역과 대우가 있어. 그죠?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이면 그 녀석의 대우는 참이라고 했고 얘가 거짓이면 얘가 대우가 거짓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P이면 Q자권의 명제의 참거짓은 뭘 가지고 판단합니다? 얘는 얘의 진리집합과 얘의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라고 했었고. 이해됐죠? 됐어? 그 다음에 3단 논법 이런 거 배웠고.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뭔 소리야?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그 다음 필요 충분 조건 이런 얘기를 배웠고.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얘기의 결국 주제가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것만 이해했다면 이제 명제 쪽에서 배울 건 다 배웠어요.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명제는 어때? 지난 시간에서 배웠던 명제는 그냥 생명제랑 모든 것 어떤이 포함된 명제 그 다음에 조건들에 대한 얘기를 배웠었지. 맞아? 그래서 그쪽에서 그 얘기가 다 완벽했어야지 오늘 했던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정리가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했던 얘기가 혹시라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결석생들은 앞에 거부터 다시 보면서 꼭 오늘 것까지 다 이해하고 오길 바라고요. 숙제는 어디까지입니다. 여기까지 15번까지 여기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고요, 얘들아.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여전히 뭐가 있어? 그렇지. 요거 뒤 쭉 넘어가면 뭐가 있어? 요런 문제들이 있잖아.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 여기서 우리가 이제 거의 다 배웠어요. 우리가 안 배운 것들을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 안 배운 것들은 뭐냐면 증명 파트 안 배웠어요. 증명. 뭘 증명해라 이런 문제는 피해서 풀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갑자기 최대 취소를 물어. 최대 취소 같은 걸 구하래. 그러면 거기는 걔는 피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런 거 두 개랑 그거 두 개만 빼놓으면 될 거예요. 그 절대 부등식이라는 말이 나와 있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빼버리면 됩니다. 여태까지 안 배웠던 것.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것만 풀면 된다는 소리야. 알겠죠? 우리의 지식으로 충분히 풀면 되는 거고 우리의 지식으로 안 풀리면 안 풀어도 상관없어. 오케이? 대신에 여기까지는 싹 다 풀어오는 걸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야 다음 시간에 조금 여유 있게 할 수 있지. 됐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할게요.